뭐 아무리 좋은 진리 말이라 할지라도 내 삶과 뭐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게 뭐 성경책에 나온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삶과 연합한다는 것에서 필요한 과정이 아까 또 말하듯이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가슴까지가 조금 어렵긴 하죠. 확 이 가슴이 터지듯이 응어리진 것이 풀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도 큰 일이고 여기가 삶에 연합하는 엄청난 동기부여는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에서 좀 더 나가야 돼요. 저는 머리, 가슴, 배까지라고 그러는데 배는 나도 모르는 이게 몸이에요.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거를 일상에서 반복하고 이것이 이제 배의 영역인데 그렇게 돼야 내 삶의 실천적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알면 끝난 거라고 착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알면. 그거를 비유할 때 머리의 알은 지도와 같다. 밝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인 거예요. 보면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 마치 몸이 다 된 것처럼 잠시 착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도는 땅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지도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고 콩 심을 수도 없고 팥 심을 수도 없다. 어디까지나 그냥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고요. TV 모니터예요. TV 모니터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가슴에 주저주저하고 나도 모르게 억압하고 드러내 차니 너무 아플 것 같고 그걸 직면해서 만나고 나야 완결되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꽉 엉거려진 게. 그것까지 가도 대단한 일인데 그 다음에 그게 습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쌓아가는 것,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가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치료다. 암은 유전자의 표현형이 이렇게 바뀐 거는 확실하거든요. 유전자가 완전히 붙박이로 고장나 버렸다가 아니라 스위치가 꺼져야 될 게 켜지고 켜져야 될 게 꺼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더라도 잘 인식 안 되는 무의식의 영역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헐트 유전자가 방금 전에 이렇게 메칠레이션 되고 있네?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그렇게 될 때 삶의 실천적 힘으로 간다. 알았는데 왜 실천적 힘이 안 될까요? 장애물이 있다. 여기 가슴을 만나는 데 대하여 두려운 거,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활 습관으로 가는데 필요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막막해도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보다 보면 알게 되는 그 꾸준함. 여긴 용기가 필요하고 여기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실천적 힘으로 됩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가족 상담 전문가이기도 해서 심리학 관련해서 심리 상담도 많이 해보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분도 심리 상담자인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5년간 정신분석 자기가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도 봤는데 그 상대 선생님한테 이런 별명을 얻었대요. 와, 나보다 당신은 통찰을 잘한다. 그래서 별명이 통찰의 여왕이었대요. 조금 얘기하면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회피하고 이런 거죠. 오, 정확히 하셨네. 대단하시네. 근데 자기가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봤더니 계속 통찰만 하더래요. 통찰만. 그래서 삶을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통찰의 여왕. 그래서 예전에 그 말을 기분 좋게 들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들으면 너무 자존심 상한 통찰의 여왕이란 말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핵심을 빨리 잘 알아들어. 계속 핵심만 잘 알아듣기만 해갖고는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암을 잘 못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재미가 있거든요.
반짝하면 이제 안 것 같이 느껴지니까. 알 듯 모를 듯 한 사람은 뭐 안 것 같도 하고 어찌해야 되지? 실천해봐야겠네. 이러면서 실천을 해갖고 오히려 빨리 낫고, 명료하게 통찰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 그것만 해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질문에서 뭐 아마 이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이 글이 모든 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혹시 핀트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야 될 생명의 길, 그 건강의 길을 내가 알았어. 글이 가는데, 강아지를 끌고 가는데 강아지가 막 갑자기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럴 때 얘는 또 왜 이리 가나, 또 이걸 주워 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는 또 여기 이러고 있나,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 갈 길을 못 간다고. 그냥 요리 가든 저리 가든 그냥 끌고 계속 내 길로 가면 강아지가 막 여기 가자고 막 낑낑대다가 주인이 계속 일관적으로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근데 그 말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변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엊그제는 여기가 아팠는데 오늘 여기가 아파요. 왜 그러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강아지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냥 건강해지는 길을 계속 가면 돼요. 그걸 저는 이제 다른 비유로 또 해볼게요. 이렇게 강아지 비유가 매우 적절했다고 저는 감탄했고요. 또 하나는 흘러가는 물에 뚝방 쌓기 같은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물에 뚝방을 쌓으려면 흙을 막 이렇게 쌓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날 점점점 물의 유속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있으면 훅 그냥 떠밀려 가버리기도 해요. 이게 쌓은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안 되나 하는 게 아니라 또 쌓아줘. 또 싸고, 이게 흘러가는 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찰기가 있어가지고 잘 맞고 속도가 줄다가 나중에 딱 멈추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계속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나빠져. 그럴 때 아닌가가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물에 뚝방 쌓기의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찰기가 견뎌가지고 물이 막히긴 했다가 어떨다 보면 이게 통째로 툭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또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점점 됩니다. 한 두어 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뭐 그런 마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자가면역 질환의 아토피, 돌도 안 된 애들, 2살, 3살 된 애들 아토피를 많이 봤어요. 전국적으로 나름 유명한 한의원을 했었는데, 그 엄마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한 부탁이 뭐냐면, 피부가 막 이런 거는 낫는 건 좀 포기해도 좋은데 당분간 긁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살을 파가지고 막 생살을 뜯고 그러면 또 진물 나고 막 쓰리고 또 딱지가 이렇게. 근데 아토피가 나아야 가려움증이 없어지지, 가려움증만 딱 분리해서 없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또 흘러가는 물에 뚝방 쌓기예요. 가려운 거를 그러려니 하고 계속 그 아토피 본질적 치료를 위해서 나가야 돼요. 어느 날은 좀 줄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 말에 너무 잘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하고 가야 돼요. 어느 날은 더 심해졌어. 아, 그래요 하고 나는 계속 여기를 가야 돼. 아까 강아지가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나아야 이런 게 다 나았거든요. 암을 치료하기 핵심이 생활 습관 바꾸는 거, 본질이 무엇이 원인인가, 그 일로 매진 가면 다른 증상들도 그냥 강아지가 쫄래쫄래 따라오듯이 따라올 겁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말은 쉽지만 어떤 증상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주의가 그리 가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건 또 뭐지? 하고 막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얼른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